반사회 아주 중요하죠. 반사회 법률행위는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로 본 케이스. 두 번째, 반사회로 보지 않은 거. 세 번째, 반사회 효과 무효죠. 절대적 무효,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4번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4개를 공부합니다. 선량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이겠죠. 무효입니다. 자, 내용 봅니다. 첫 번째 판례 봅니다. 시커먼스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한글 여기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앞으로 계속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면 항상 세트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이제 대원 판례 나오죠. 반사로 본 거 이거 밑줄 단어에 밑줄 찍고 그거 가지고 느끼면 돼요. 나쁜 놈 하면 반사예요. 첩격 밑줄 반사회. 설사 처 부인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반사회예요. 그 다음 오른쪽 공무원 밑줄 공무원 나오면 빠네 이 지문밖에 안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얘라. 절대 우리 출제위원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못 만들어요. 문제에 판례 사항만 그대로 내줘야 돼요. 그냥 공무원 나오면 이 뒷 문장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 공무원 뇌물이죠. 자, 허위 진술 읽다가 허위 동그라미 허위 진술 밑줄 그러면 뒤에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반사회.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증언 앞에 허위 말이 없죠. 그럼 뒤로 가요. 통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갈려요. 넘었죠. 넘었네 밑줄. 맨 오른쪽 괄호 열고 30일 괄호 닫고 이게 뭘까요?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 제가 다 오른쪽에 박아놨으니까 아 얘가 작년 31회 때 나왔구나. 올해는 안 나오겠네. 올해 좀 나와주지 아쉬워하면서 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31회 기출이 박혀 있는 것은 올해 9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타로 내도 여기는 나올 게 워낙 많으니까 나올 게 많은 동네는 더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오겠지. 다른 게에서 나오겠군. 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혹시나 다른 과목 요약집에 30일에 기출 박혀 있는 요약집 있나요? 어느 과목이 박혀 있어요? 중개사법. 좋아요. 다른 과목 안 박혀 있죠? 여러분들이 박아요. 여러분들이 30일에 기출을 풀어봐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보는 기본소득 요약집이든 10월달까지 볼 기본 자기 책에 이렇게 말미에 박아놔요. 90% 안 나와. 모든 과목에. 그러니까 거기는 제끼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다른 데를 더 잘 보란 얘기예요. 아셨죠? 안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박어. 그게 지문 중요한 작년 기출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문 180개를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완전히 제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리할 때는 살짝 제껴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지금은 하되. 그래서 안 박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박아요. 엄청 좋아요. 자,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나왔죠? 나쁜 놈이네. 그 다음 밑에 보험금 부정취득 나쁜 놈이네. 얘 단어 나오면 나쁜 놈 반사회. 자, 변호사가 형사소송 성공보수 나왔죠? 형사의 동그라미. 형사 반사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 배임행위 적극가담. 자, 배임행위 밑줄 적극가담 동그라미. 배임행위 적극가담 반사회예요. 반사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을 몰라도 느껴버려야 돼요. 범죄 흔적. 과도하게 중한. 이걸 가지고 뭔가 나쁜 놈 같네. 반사회. 위약벌은 위약
계약에 위반한 경우 너 나한테 얼마 돈 줘. 벌금조로. 우리 계약금, 위약금 특약하죠. 위약금하고 위약벌하고 비슷해요. 이거 유효예요. 유효인데 그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대요. 너 계약 위반하면 나한테 10억 줘. 사인했어요. 반사회로 봐서 안 줘도 돼요. 자, 그래서 과도하게 중한 이게 키워드예요. 그 밑에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 30% 양도받기로 했네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반사회 동네를 보는 거죠. 그러면 느껴야 돼. 여기서 뭘 밑줄 잡고 내가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느껴야 돼요. 뭘 잡고 이 결론이 지금 반사회에 해당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난 느껴야 돼요. 나쁜 계약, 나쁜 놈. 변호사 아닌 자가, 거기가 키워드요. 변호사 아닌 자가 밑줄. 변호사 아닌 자가 나오면 그 뒤 문장 그대로 예가 따라오게 돼 있어. 판례가 예라. 그러면 변호사 아닌 자가 양도.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승소해주면 얼마 줘? 30% 줘. 변호사는 가능해요. 변호사는 정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소송물 퍼센티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 아닌 자죠? 이거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 반사회. 브로커야. 브로커. 대법원은 브로커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들 영역 침해한다고 봐요. 변호사가 받을 돈을 얘들이 가로챈다고 봐. 그러면 밟아버리겠어요? 우대해 주겠어. 밟아버려.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데 한 번 더 밟아줘요. 반사회.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주 나쁜 판례. 변호사 아닌 자. 아니 강행법규 위반 무효면 되지. 뭘 또 반사회로까지 2번 죽여요. 부관 잠시야. 부관 잠시.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니까 이거. 변호사법 위반. 그러면 굳이 반사회로 안 봐도 거기서 법이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 더 죽여요. 절대 들어오지 마라고. 브로커들 너희들 절대 들어오지 마.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 하면 브로커 생각하시고 변호사 아닌 자 대법원은 반사회로 받겠네 하고. 자, 밑에 가요. 밑에 판례는 우리 시험에 잘 안 중요해요. 나중에 실력 다 되시면 읽어보실 분만 읽어보고. 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죠. 대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각서.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도박 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박 나왔죠. 반사회.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달라요. 도박빚 변제로서 지 토지를 양도한다는 약정. 도박 나왔죠. 도박 나오면 반사회. 그래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야. 도박빚은 채무가 없어요. 무효라. 자, 동기불법. 동기는 마음속. 내 마음속 생각은 표시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법률 행위. 하지만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알려졌네요. 근데 이 동기가 반사회적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돼 버렸죠. 그러면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 따라서 이 법률 행위는 무효다 하면 맞는 지문이 돼. 머리 한번 써야 돼요.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죠.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표시됐군. 그럼 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겠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반사회 무효다 하면 맞는 지문이겠네. 이렇게 머리 한번 써야 돼요. 작년 기출이에요. 이제 안 나오겠네. 올해는 동기불법 올해 안 나오겠네. 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연타로 나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까지 연타로 안 나와요. 자, 생존 기초는 우리 기출에 한 번도 안 떴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분 마시고 안 해요.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하죠. 반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다 별 3개 하세요. 왼쪽 목차에 별 3개를 딱 해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어느 게 5개 뜰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중 좀 헷갈리는 게 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변호사 형사사건 여기에 특별히 별 3개 배임행위 적극가담 중간에 있죠. 그 2개를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중 별 3개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만 반사이다. 좀 이따 나올 민사사건 아니다. 배임행위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도 왼쪽
목자 왼쪽에 전체적으로 다 별 3개예요. 전체적으로 다 별 3개. 시험은 여기가 단골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저기 종류, 요건, 목적 저기보다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가 해마다 나오니까. 여기서 5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문 5개가. 자, 첫 번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자, 허위 동그라미 근저당 밑줄 나왔죠.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네 동네에서 놀아라.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사회를 보지 않아요. 두 번째, 작년에 나왔죠. 허위 근저당 작년에 또 나왔죠. 벌써 8번째 나왔어요. 8번째. 작년에 얘가 정답 지문이었어요. 즉 법률행위 반사회 3지문, 불공정 2지문 해서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 31회 때 얘가 정답 지문이었어. 1번 정답 지문.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놈이 자주 나오고 그것도 정답 지문. 왜 얘를 자꾸 정답 지문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이거 다 함정 넘어가요. 저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여러분 쉽게 반사 아니다 하지 대부분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냥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지만 나쁜 놈이지만 이거 반사를 안 봤어 외워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외우니까. 근본을 알아버리면 안 헷갈리지.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자주 나오고 정답 좀 내느냐. 사람들이 다 틀려. 출제위원들은 나중에 내가 낸 몇 번 문제의 정답률이 몇 %인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냈는데 우수수 다 틀려. 정답률이 20%야. 어떤 것은 막 80% 다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주 출제위원 들어갔어. 그러면 다 맞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전에 우수수 다 틀린 문제를 낼 것 같아? 우수수 틀린 문제를 또 내요. 다음에 내도 또 틀려. 정답률이 20%밖에 안 돼. 그래서 항상 정답 지문은 공부 잘한 사람들은 맞히지만 대다수 우리 절반은 대충 시험 봐요. 우리 공자체 절반은 한번 봐볼까? 그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수수 다 틀리면 재밌어. 출제위원이 다음에 또 내. 또 우수수 틀려. 또 내. 그러니까 나온 놈이 맨날 나오고 특히 헷갈리게 내요. 헷갈리게. 함정을 막 파고. 함정에 막 빠지거든. 그러니까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쯤으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내가 함정에 안 빠지고 중심 잡고 탁 채버리면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우수수 틀려버려. 그래서 이걸 또 정답쯤으로 한 거야. 왜? 다 아는데 정답쯤 하겠지. 안 그래. 우수수 틀려요. 여러분들은 쉽게 알지만 대다수는 나쁜 놈이네. 강제집행, 경매 면할 목적으로 뭔 짓거리 했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 허위 근저당을 키워드 잡아서 의사표시네. 의사표시는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았지.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대요. 느낌이 아주 나쁜 놈 같죠. 하지만 반사를 보지 않아요. 강박의 동그라미. 강박 나오면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반사를 안 받죠. 그다음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뒤로 갈 필요도 없어. 세자만 나오면 무조건 반사 아니에요. 설사 뒤에가 어떤 문장이 나오든지 세금 회피, 탈세 나오죠. 절대 반사로 본 판례가 없어요. 이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나오면 반사에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자의 동그라미, 강박의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근저당 밑줄. 절대 반사를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 3개예요. 여기 3개 묶어서 왕별해요. 왕별. 작년에 나왔어도 왕별이야. 얘는 영원한 왕별이에요. 계속 내요. 중요한 것은. 자, 네 번째 갑니다. 소송에서 증언 조건 나왔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았죠. 자, 밑줄 넘지 않았네. 작년에 넘는 거 나왔죠. 그럼 올해는 넘지 않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연타로 비슷한 걸로. 그래서 알고 계세요.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자, 변호사가 민사소송 성공보수죠. 민사의 동그라미. 항상 밑줄 동그라미를 잘 치면서 공부해요. 민사 괜찮아요. 얘는. 자, 넘깁니다. 도박 나왔어. 도박 나왔는데 우와 지문이 연락이 길어. 2줄이 넘어가요. 그러면 대리권 수행이란 그 판례예요. 2줄이 넘어갔죠. 이게 실제 우리 기출이요. 자,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자기 토지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토지가 매매됐고 결국 그 대리권 수여 행위가 반사회냐 아니냐. 대리권 수여 행위는 도박하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도박은 반사회지만 대리권 수여한 이 파트는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박 나왔는데 유일하게 반사회 아닌 케이스가 얘 대리권 수여 행위에는 반사회 아니에요.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 우리 실명법 했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암놈.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위반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그 무효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동네가 반사회로 안 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잘 파게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반사회로 보지 않았다. 이거 명의신탁 약정을 왜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로 보지 않을까요? 아까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법 위반, 거의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또 반사회로 봐줬는데 얘는 왜 반사회로는 보지 않았을까요? 실명법 위반일 뿐 반사회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는 주구장창 이후 연락에 달아요. 왜 반사회로 보지 않는지 연락에 달아. 왜? 찔리니까. 찔릴수록 이유 말이 많아져. 왜 반사회로 보지 않을까요? 반사회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명의신탁이 없어져 버려요. 실명법 그 법 없어도 명의신탁 아무도 안 해요. 반사회로 본다면 명의신탁 약정을 반사회로 보죠. 대법원이 판례 떨어지죠. 우리나라의 명의신탁이 없어져 버려요. 실명법 없어도 돼요. 너 벌금 때립니다. 징역형 때립니다. 실명법이 없어도 돼요. 이유 반사회로 보면 명의신탁 한 순간 끝이야. 못 돌려받아요. 불법 원인급여. 반사 효과 줬다.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한대. 소유권으로도 반환한대. 절대 못 돌려받죠. 소유권은 상대방이 넘어가 버리죠. 을려에게. 그 불법 원인급여가 작동돼요. 그러면 명의신탁 할 거요? 반사로 보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왜 대법원은 그 쉬운 길을 안 갈까요? 가진 자 편이요. 명의신탁은 서민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신탁해요? 이명박께서 돈이 많아요? 서민이에요? 돈 많아요 그분. 따라서 가진 자 편이요. 대법원이 지들은 가진 게 없어. 판사라. 판사는 월급이 작아요. 나중에 대법관 끝나고 변호사 개업해서 1년에 수십억 벌어. 변호사 하기 전에는 공무원이에요. 대법관도. 근데 왜 자기들은 가진 자 편을 드느냐? 자기들이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법관들이. 자기들은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봉급은 몇백밖에 안 되는데 몇억, 수십억 가진 자산가들하고 동급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 다음 자기가 곧 그렇게 돼요. 왜? 개업하면 순간 돼버려. 수십억 벌어요. 진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1년에 수십억, 몇 년 장사하면 몇십억 벌어요. 그래서 황교안 그분이 개업하고 2년 17억 벌었잖아. 2년 만에. 재산 공개됐잖아요. 수입료로. 그건 공개된 수입료예요. 거기다 플러스 몇 배 하면 돼요. 세금 신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몇 배 더 하면 돼. 공개된 거기에. 그 사람 대법관도 아니죠. 검사장 출신이요. 황교안 교수가 제 성대법대 선배예요. 연수원 교수예요. 미치겠어. 그분이 연수원 때 제 교수였어요. 점잖해요. 저 그분이 정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정치할 성격이 아닌데 되게 조용해요. 얼굴 잘생겼잖아요.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점잖은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절에 가서도 이거 안 하잖아. 자기 교회 다닌다고. 결국은 그분은 정치에 안 맞지. 근데 그분이 원해서 정치했어요. 그게 관운이지, 관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됐어요? 검찰총장 못 됐지. 법무장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고난대행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당 대표까지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됐네요. 그분은 관운이 완전히 일개 검사가 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총선에서 막 가버렸지.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그분은 정치 안 맞아. 아마 재기 못할 거예요. 정치 감각이 없어. 관료라. 정치는 함부로 못해요. 그분은 그냥 관료야, 관료. 장관이나 총리, 관리직은 해도 정치 리더는 좀 다르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명의신탁 제가 우리가 공부해야지. 대법원이 이걸 명의신탁 약정을 반사회로 보는 순간 없어질 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브로커는 연락이 죽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 아닙니다. 왜? 자기가 곧 할 거거든. 돈 벌어서. 자기가 그 위치로 갈 거거든요. 대법관은 어차피 주류로 가요. 주류로. 외워요.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독규 실명법 위반일 뿐 반사회 아니다. 그래서 도박, 대리권 수요행위하고 명의신탁 약정 이 두 개를 묶어서 별 3개. 그래서 별 3개 중 별 3개 헷갈리니까.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키워드 작업하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자,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나왔어. 소극적 동그라미. 소극적이니까 반사회 아니겠네.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그 다음 부첩관계, 바람피는 관계죠.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또는 양육비 지급의 약정. 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단절. 바람피는 거, 불륜관계, 부첩관계 끝냈죠? 끝냈어. 근데 여친이 생활고에 시달린대. 생활비 좀 줬어요. 또 애까지 있었나 봐요. 분유값 줬어. 양육비. 그러면 이게 반사회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지. 분유값 줬는데 그걸 반사회로 보면 그 대법관이 이상한 사람이지. 끝냈죠? 단절. 그래서 끝냈고 분유값 줬으니까 반사회로 안 받겠네.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두 글자 나오면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양육비 나오면 이건 반사회 아니겠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부정행위 바람 폈어요.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로 부인한테 처해요. 첩 아니야. 잘 읽어요. 부인에게 아파트,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 자, 여기서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를 하고 싶어요? 이거 반사회 아니라고 봤어. 어디를 가지고 내가 이게 반사회 아니란 결론을 안 헷갈리게 하려는 키워드, 범죄인적을 잡아야 돼. 자,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인에게 부동산 양도 동그라미, 이 두 개를 키워드 잡아요. 부정행위 용서, 그 얘기는 싹싹 빌었어요. 나 바람 안 필게. 그럼 바람 안 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부인한테 아파트 한 채 줬죠. 그러면 반사회를 안 받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용서 받았고요. 부인에게 아파트 한 채 양도했네요. 따라서 당신 우리 사는 동안은 팔지 마요 라고 제한을 설사 붙였더라도 아파트 한 채 줬으면 반사회로 대부분이 안 받지. 그래서 용서, 양도, 단절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건 대부분이 반사회를 안 받다.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자,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자, 이것도 한번 느껴봐요. 이 건물이 뭐가야? 세 줬어. 대법원 이거 너 죽일 놈이네 했을까요? 괜찮겠죠? 이 정도는 반사를 안 봐요. 무허가 건물 임대를 반사를 보면 그 대법관이 이상한 사람이지. 반사회 아니요. 여기까지. 그 밑에는 우리 기출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사이다, 반사 아니다 읽어보고 단어 잡고 느끼면 돼요. 자, 반사의 효과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절대적 무효 생각하시고 반사의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아요. 반사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이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이유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니까 대항할 수 있다. 또 반사의 무효, 불공정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이 동네는 절대 추인 당사자가 우리 유효로 합시다. 유효되면 안 되겠죠. 반사인데.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장난치니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을려에게 이전해 주었네요. 나중에 헤어집니다. 을려 돌려줘. 반사의 무효니까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급여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주면 끝. 반사의 한 놈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게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놈은 절대로 못 돌려받게 합니다. 자, 이놈한테 저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절대 감남은 을려에게 준 오피스텔 못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 아파트 소유권은 상대방 을려에게 귀속. 자, 그림 그려봅니다. 갑남이 을려에게 아파트 줬어요. 등기 넘겨줬죠. 자, 제가 문제 냅니다. 병에게 을려가 팔았어요. 등기 넘겨줬어. 항상 불륜을 통한 증여. 갑을 다음 병은 제3자.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병이 저 아파트 샀습니다.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찍어봐요. 생각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만다. 풀어봐요. 그러면 왜 취득해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여기다 악의를 집어넣고 선의를 집어넣고 막 장난쳐요. 선악은 보지도 마요. 법률행동내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봅니다. 암놈이 소유자면 소유권 취득. 암놈이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승계 취득의 법리. 그러면 자기한테 판 을려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 해결을 들어가요. 을려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해결해요. 을려는 소유자다. 이유 어떤 식으로든 못 돌려받죠. 그래서 방금 본 대로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에게 귀속, 을려에게 소유권 귀속.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병은 샀으니까 설사 이놈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 항상 악의를 넣어놓고 부정으로 떠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은 아무 상관없어. 암놈이 소유자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 앞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선악을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리게 함정파요. 그냥 중심 딱 잡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뜨면 암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해결하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덤으로 그대로 연결시켜 버리면 돼요. 자, 그 문장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와. 소유권. 자, 첩 을려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그럼 병이겠지. 이 병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도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나중에 가불병 딱 그려놓고 해요. 교재 또 너무 복잡하게 막 필기하지 마시고, 너무 교재가 산만하면 또 보기가 좀 그래. 이쁘게 봐요. 이거 10월까지 가져갈 거니까 10월까지 가져갈 거니까 너무 필기 난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불병 정도만 그리시고 내용은 다 있으니까 따로 추가할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까지 묶어서 별 3개예요. 여기까지가 별 3개. 그래서 자, 마지막 판례 시커먼 써나 봅니다. 반사회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자, 누구든지 밑줄 동그라미 빵이에요. 무효는 밑줄. 무효는 반사회든 뭐든 무효는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누구든지가 중심 단어 키워드예요. 취소는 누구든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취소는 취소권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무효는 주장할 법률상 이익만 있다면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누구든지에 다 포함돼요. 자, 앞으로 가봐요. 한 장 앞으로 가봐요. 가행법 위반 효과 3번의 시커먼스 판례 3번째.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즉 누구든지에는 다 포함돼요. 가행법규 위반한 놈도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고 알았죠? 세트요. 무효는 누구든지는 잘못한 놈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떼야 돼요. 이거 장난쳐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장난쳐. 그래서 중심 꽉 잡아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위반한 놈이든 잘못 있는 놈이든 잘못이 없는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이게 세트란 얘기요. 무효는 누구든지. 자, 여기는 별 하나만 해요. 이제 반사의 마지막 부동산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올해 출제될 것도 같아요. 반사회다 아니다가 작년에 나와서 이중매매가 좀 나올 때가 됐어요.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팔았죠. 반드시 중도금을 받은 후 팝니다. 병에게 제2매매를 해요. 중도금을 받은 후 팔면 갑은 형사상 배임죄가 돼요. 중도금을 받으면 딴 놈한테 팔면 처벌돼요. 형사 배임죄. 따라서 이 매매를 배임행위 그래요. 제2매매가 중도금 받은 후 팔아요. 우리 시험은 배임행위가 돼요. 문제는 병이 너 을에게 팔았잖아. 나한테 팔아도 돼? 하고 물어봐요. 얘가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어요. 응, 팔아도 돼. 샀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 제2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예요. 애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예요. 설사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이렇게 장난쳐요.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다면 무효다 이렇게. 안 그래요? 중심 잡아요. 원칙 유효.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 네 글자가 뜨지 않으면 유효.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돼요. 매매가 유효면 등기 유효. 얘는 소유권 취득. 자, 총칙에서는 등기가 잘 안 나와요. 유효 등기는. 그냥 바로 합니다. 매매가 유효니까 있을 유, 있네. 있을 유, 있네.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매매가 유효면 소유권 있네. 있을 유, 있네. 고상한 말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제1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줬는데 이놈이 딴 놈한테 팔아버렸죠. 화났습니다. 찾아갑니다. 병! 내가 먼저 찜했어. 등기 넘겨.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아주 좋아요. 자,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트. 중심을 꽉 잡아요. 뭔 대의야 여기서. 무효등기나 대의지. 대의에서 말소. 자,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누구를 족치해야 돼? 갑을. 어떻게 족치느냐?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왜 채무불이행이냐? 갑은 얘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돼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죠.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 뭐 이행불능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을은 병한테는 못하니까 을은 갑에게는 뭔가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 몰입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총칙에서는 총칙 지문에 정답이 박히고 계약법 지문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얘는 흘러가지 얘 자체를 정답 지문을 할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그냥 병한테는 못 대들고 배신 때린 갑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로 끝나면 그냥 맞겠지 찍어버려요. 자, 이제 두 번째.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똑같죠? 중도금을 받은 후 병에게 매매. 등기까지 넘겨줬어. 얘가 중요해요. 이제 적극가담 나와요. 병이 제2매수인이 이번에는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무조건 중도금 받은 후 팔면 얘는 무조건 배임행위예요. 저기도 배임행위 처벌받아요. 여기도 배임행위.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났어야 돼. 나 을에게 팔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병이 아니야 나에게 팔아 적극 요청 이런 말이 나와. 얘가 요청했다.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가장 많이 떠요. 적극 권유했다. 적극자가 들어가거나 어떤 적극적 액션이 나오면 적극 가담.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떴죠. 그러면 이 제2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반사효과. 제2매매 무효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렸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죠. 없을 무. 없네. 없네가 두 개 떠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네. 없을 무 없네.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이 정에게 다시 매매로 팔고 정이 등기치죠. 당연히 정은 선이라고 우리 시험에 항상 나와요. 선이.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왜?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는 생략되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소유권 이렇게 가는데 그냥 바로 가버려야 돼요.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 없네. 자, 정이 선이에요. 얘가 병으로부터 샀을 때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앞놈을 보라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는 앞놈을 봐요. 앞놈은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얘도 없네. 연결돼요. 이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적극가담 반사회. 여기부터 시작돼요. 반사회니까 제2매매 무효. 끝. 없네. 소유권 절대 취득할 수 없어. 자, 하나 더 합니다. 병이 바빠서 자기 대리인 A를 시켰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제2매매를 했는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해 버렸네. 그때 본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선이에요. 자, 이때 본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예요. 머리 굴려야 돼요.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에 반사회라는 하자가 있어요.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에 반사회 불공정이라는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무조건 반사회 무효가 돼. 이 매매는. 그러면 본인은 아무 영향 못 미치죠. 따라서 무효. 본인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결론이 똑같아요.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가담 사례는 얘들이 나온다는 얘기요. 병, 이 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매수인도 상, 정, 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매수인이 대리인을 시켰는데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본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결국은 없다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시켰어도 본인 취득할 수 없다. 이유, 절대로 딴 놈한테 소유권 안 줘요. 오로지 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하려고 급할래요. 을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려면 딴 놈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1 매수인 이외에 어떤 놈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밀어버리면 돼요. 없다. 자, 그러면 드디어 1매수인이 이제 등장해요. 이놈이 적극가담해서 반사회 무효고 등기가 무효네요. 병, 네 등기 무효네.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다예요. 유 직접 나오면 소수로는 99% 없다. 채권자죠.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가백이만 행사할 수 있지 제3자죠.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절대 직접 할 수는 없어. 세트야 세트. 직접 나오면 무조건 없다를 찍어버려요. 직접 못하면 또 세트. 대위.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너 왜 나한테 중도금까지 받은 후 팔았어? 제2매매는 채권자를 해야 한다 해서 채권자 권리 두 번째, 대위권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도 있어요. 을은 갑과 병사의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대상은 계약이죠. 을이 제2매매를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다 없다라니까. 다 없다라니까. 쉽게 가라. 쉽게 가요. 쉽게. 적극가담 판사에는 없을 무 다 없다로 밀어버려. 하지만 대인은 우리 세트잖아. 대인은 99% 있다로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가담 나면 모르겠으면 적극가담 판사에 무효네. 없을 무 없네로 끝나면 맞는 짐은 단 대위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직접 안 돼.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 이유까지 알면 더 좋죠.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에게만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돈 빌려준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이 안 돼요. 자, 얘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얘는 흘러가요. 정답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장난치느냐? 얘요, 얘. 5번 나와서 3번이 정답 지문이야, 얘가. 왜? 정의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 또 선이 다 넘어가. 절대 소유권은 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선이 악이 보면 절대 안 돼. 암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무효니까 소유권 없네. 그러면 얘도 무조건 소유권 없겠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대리.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이거 중요하지. 직접 중요하지. 직접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많이 훈련했으니까 이쪽은 안 틀릴 거예요. 여기 반드시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유는 자 봐봐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이 병에게 이등기 무효죠. 소유권은 복귀예요. 얘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복귀하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야 병 너 무효되니까 말소해. 너 부당이득으로 내놔. 등기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병에게 돌려줘. 할 수? 할 수. 반사회 무효하면 항상 불법 원인급여 생각해야 돼요. 반사회 무효하면 반사회 불법 원인급여. 그러면 갑은 병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반사회 무효는 아까 했잖아. 첩 그려줘? 을려. 생각해봐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에 대한 반환도 안 되죠. 반사회 무효는 중면 끝이요. 나쁜 놈 절대 보호하잖아요. 서로 나쁘지만 준 놈은 못 돌려받게 해요.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못 돌려받죠. 절대로. 그러면 반사적으로 병은 소유권 취득해야죠. 아까 을려가 아파트 취득했듯이. 그런데 이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을 깨버렸어요. 이 대법관이. 원래 병은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니까 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 못 돌려받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했죠. 불법 원인급여 법리를 깨버렸어요. 법리도 아니지. 이건 법조문이지. 법조문을 대법관이 마음대로 적용 안 해버렸어요.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안 하니까 지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권리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한테 권리가 있는데 얘가 안 하니까 목마른 놈이 지가 대신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채무자인 갑이 병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고 그러면 채권자는 대의할 권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대의할 권리가 갑한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대의할 수 없다로 반대로 끝나야 돼. 근데 이거 또 깨버렸어. 무슨 얘기냐? 이 대법관은 깡패다. 깡패다, 깡패. 불법 원인 급여도 깨버렸고 채권자 대위 법리도 깨버렸어요. 이유는 오로지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려고. 깡패. 병은 그러죠. 판사님, 저는 첩보다 못해요? 을려는 반사적으로 소유권 이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퇴의할 권리가 없는데 뭔 퇴의야. 말이 안 되는 판례야. 억지 판례예요. 억지 판례. 이 사람은 이 대법관은 뭔가 씌웠나 봐요. 오로지 제1매수인이 불쌍하게 보였나 봐.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제가 얘기했죠. 결론을 정한다고. 이 대법관한테는 배임죄 나쁜 놈이네. 우리 불쌍하네. 을한테 소유권 줘야겠네. 근데 걸리는 거야. 주려고 보니까 불법 원인급여도 걸리고 채권자 대위법리도 걸리고. 그러면 아무리 결론을 맺어도 중간에 막 법 조문이 걸리고 법리가 걸리고 하면 스톱해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얘는 그냥 밀어붙여 버린 거야. 깨!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나 대법관인데. 대법관이 판결 때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요. 지 맘이요. 10년 때리려면 10년 때리고 40년 때리려면 40년 때리고 누구는 1년 때리고 누구는 40년. 조주빈이. 똑같은 죄질인데 판사 마음이요. 판사 마음.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오로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판례예요. 무리수.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절대 적극 가담하면 다른 놈들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이 대법관의 원한 대로 을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병도 안 돼, 정도 안 돼. 절대로 딴 놈은 못하고 무조건 을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만든 판결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이중매매 오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요. 갑이 지 토지를 을에게 매도,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 이중매매죠. 등기까지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갑을병 딱 시험 볼 때 그리시는 거예요. 보실 때 나중에 왼쪽에 갑을병 그려요. 사례형은. 자, 원칙 유효요.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따라서 이제 시커먼스부터 시작합니다. 제2매수인 병이 밑줄. 항상 갑을병으로 나오니까 병이 설사 제1매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악이 밑줄. 그렇다 하더라도 제2매매는 원칙 유효 동그라미. 유효. 있을 유죠. 있을 유. 매매가 유효면 소유권 취득.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 밑줄. 취득의 동그라미 빵. 유효 취득 동그라미. 그러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소유자니까 없다로 끝난다.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를 빠개요. 그럼 눈에 확 들어와. 그러면 단순화돼 버려. 자, 원칙 유효 동그라미. 그러면 병은 밑줄 하시고 주어는 잡아야 되니까 이 매수인 병은 밑줄 취득 동그라미. 소유권 밑줄 하시고. 그러면 눈에 보이죠? 유효니까 매매가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 그러면 세 번째 판례 을은 밑줄 병에게 밑줄 마지막 없다의 동그라미 빵.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인 거예요. 왜? 소유자니까. 이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도 한번 쫙 읽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 을은 병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묶어서 별 3개 합니다. 별 3개.
자, 2번 가요. 나머지는 읽어봐요. 채무 불이행책이니까. 자,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첫 번째,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나왔죠? 적극가담. 그러면 반사회 밑줄. 그 다음 무효의 동그라미 빵. 반사회 무효 적극가담. 이게 다 중요한 단어죠. 자, 이제 시작해요. 무효니까 없을 무. 병 없다. 병은 밑줄, 소유권 밑줄,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없을 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세 번째 봅니다. 병으로부터 이 토지를 전득한 제3자 마찬가지 소유권 밑줄, 취득할 수 없다. 못한다. 그 다음 밑에 병의 대리인 밑줄, 대리인 밑줄, 대리인이 밑줄 밑에 적극가담 밑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러면 대리인 기준설 무조건 본인 상관없어요. 이 매매는 반사의 무효. 따라서 본인은 밑줄, 본인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야. 따라서 중간에 써놔도 돼요. 반사회 무효니까. 제가 이거 기출지문 그대로 박느라고 설명이 없어요. 머리를 쓰란 얘기요.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제2매수인 이제 사례 이렇게 나왔지. 병의 대리인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살짝 풀었는데 대리인 기준설 결국 왼쪽 병이 소유자 아니죠. 왼쪽 맨 밑에 따라서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은 별개지만 대리인이 적극가다. 무조건 본인하고 상관없죠. 무조건 반사의 무효. 그러니까 본인 병은 소유권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겠지. 자, 이거 두 개. 지금 본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 판을 묶어서 왕별. 이 둘을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제 위에 어른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직접 나오면 없다로 연결돼야 돼. 무효등기 말소총 그거는 밑줄 하시고. 그래서 단어 밑줄하고 동그라미를 적절히 하셔서 동그라미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동그라미 눈에 확 들어와요. 동그라미 볼펜으로 해도 돼요. 꼭 형광펜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볼펜으로 해도 잘 보여요. 형광펜도 그냥 발라버리지 말고 형광펜이 색깔이 좀 좋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밑줄만 쳐도 돼요. 발라버리지 말고. 너무 형광펜 다 발라버리죠. 눈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저는 권하지 않아요. 형광펜 바르는 형광펜 사용 방법은 권하지 않고요. 그냥 밑줄만 쳐도 되게 잘 보여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되고 파란색,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도 엄청 잘 보여요. 저는 형광펜을 이렇게 해서 안 발랐어요. 그냥 밑줄을 살짝 하고 동그라미. 특히 동그라미 친 건 눈에 되게 잘 들어와. 볼펜이든 형광펜이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밑줄, 동그라미 그런 거 잘해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하실 때 눈에 잘 들어오고 정리가 잘 돼요. 다 형광펜 발라버리죠. 온통. 그러면 형광펜 바르는 의미가 없어. 다 형광펜이야. 다 그것도 발라져 있어. 그러면 형광펜 바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술이잖아. 기술. 그 기술도 잘 할수록 좋아. 다 바르지 마요. 자, 두 번째. 직접 안 되니까 대위. 대위는 무조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지. 그런데 대위 있다. 그 다음에 중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밑줄 살짝 치고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을은 제2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채권 취소권 안 돼. 직접 안 돼. 채권자 취소권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 다 해놨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어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을 듣고 요약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반드시 그 파트 책을 확인하시든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해 안 된 상 안 들리면 제 요약을 듣는데 안 들리죠. 그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가서 책을 확인하시든지 그 파트 강의 들어가서 한번 보시든지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다시 들으면 들려요.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면 여기 다 해놨어.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자, 여기 왼쪽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지금 본 두 개 판례 왼쪽 오른쪽 네 개죠. 그건 다 한꺼번에 별 세 개예요. 별 세 개. 반드시 나와요. 얘들이. 그 다음에 왕별 밑에 판례 하나 볼게요.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행위 밑줄, 손해배상 밑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건 별 하나만 하세요. 자, 쟤는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몰라도 돼요. 그럼 알면 좋지 뭐. 하나, 자 봐봐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하면 얘는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여기는 얘만 처벌받고 이 매수인은 처벌 안 받아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순간 배임죄의 같은 공범이 됐다고요. 그러면 얘는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돼요. 형사범죄가 저질렀으니까.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결국 적극가담 무효에서 소수로가 있다로 끝나는 것은 대위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그것만 있다로 두 개만 끝나고 나머지는 다 없다요. 정말이에요. 다 없어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결국 외워야 되잖아. 이건 외우는 거거든. 이중매매는 대위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있어. 나머지는 없어. 이건 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권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상 반사회 무효 없네 이렇게 눈도장 계속 죽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한 문제짜리로 얘는 나오니까 소수로가 딱딱 보여버려요. 공부는 열심히 할수록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주구장창 읽는다고 내게 안 돼요.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 단어의 밑줄 딱 하고 소수로 내가 음미해야 돼. 그래서 음미한 후 한번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책 읽는다고 내 거 안 돼요. 잠시 강의 듣다가도 딱 수도배. 그래가지고 방금 들은 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야 온전한 내게 돼요. 온전한. 반드시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자, 이중매매 법리 확장. 공통된 게 첫 번째 배임행위 적극가담. 두 번째 배임행위 적극가담. 세 번째 맨 오른쪽 배임행위 적극가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증여든지 두 번째 중간 저당권이든지 세 번째 수탁명의 신탁이든 상관없이 다 반사회 무효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행위 적극가담 나오면 이게 매매가 아닌 첫 번째 증여계약이든지 두 번째 저당권이든지 세 번째 수탁자가 신탁재산 팔았죠. 그러면 수탁자로부터 산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하지만 유일한 예외 그놈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그럼 이 단어가 뜨면 당연히 반사회 무효니까 소유권 걔는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행위 적극가담 나면 무조건 반사회 무효. 여기 묶어서 그냥 별 2개 하세요. 배임행위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 무효. 없을 무니까 소유권은 아무도 취득 못해. 그래요. 시간이 좀 됐어. 10분간 쉬고 갑니다.